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6번 문제부터 해설 드려볼게요. 자, 1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잘 맞히셨는데, 자, 보니까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식이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물어봤었죠, 여러분들. 이거 5번 지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비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자,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원래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잔금질이죠. 근데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무상으로 취득했는데 잔금을 왜 치러?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언제다? 계약일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했을 땐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요약집 26페이지부터 자, 요거 요약집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취득시기. 자, 그래서 5번 하여튼 법인, 국가 이런 거 나왔다고, 지자체 나왔다고 무조건 아싸 사실상 잔금질 이거 아닙니다.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질이지, 무상으로 취득하면 언제다? 계약일이라는 거. 그래서 취득세 취득식이나 과세 표준 문제 풀 때는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를 잘 보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다 맞습니다. 공매 방법에서 취득했다 그러면 국수공판법이니까 사실상 잔금질, 공매일 사실상 잔금질이고 경락일. 2번 주택복층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이 비조건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날, 요건 다음 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비조건용 토지를 주택 재건축조합 등이 취득하거나 그럴 때 소유권 이전 방식이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하여튼 소유권 이전 고실 환지처분 공고일 같은 거 나오면 취득세나 양도세에서 항상 다음 날 확인하시고, 근데 요거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다음 날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했다. 국수공판법이니까 언제? 사실상 잔금질이에요. 자, 연부매매로서 면세점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자, 연부금 지급일이긴 한데 매회 지급 때는 계약상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연부금 10억 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8억 원 지급됐다면 8억 원. 이렇게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하여튼 5번이 틀렸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도 잘 맞히시긴 했는데,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요거는요, 여러분요, 과세 표준은 요약집 우리 29페이지, 요약집 29페이지, 자, 06번 테마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돼요. 요약집 29페이지 참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몇 번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5번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삑 틀렸죠, 여러분들? 자, 우리 판결문,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그 판결문은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석정된 판결문을 말하는 거지,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의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니까,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가 아니니까 그 조소상의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얘는 자, 원칙으로 돌아가서 얘는 뭘 과세 표준하느냐? 자, 그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가편액에 미달하면 시가편액이 왔으면 되고, 시가편액이 높으면 높은 가격이고, 이 조소상의 가격으로 하고.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무조건 조소상의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시가편액에 비교해가지고 시가편액보다 그래서 요 얘기,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자, 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과 조소상의 가격이, 조소상 가격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은 자, 1억. 그러면은 요 지문은 지금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요걸 사실상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 요걸 과세 표준한다고 무조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틀린 거죠. 화해 조소상으로 얘는 조소상의 가격을 사실상 가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시가편액이 미달하면 시가편액이고, 시가편액보다 만약에 이게 높다 그러면 요 가격으로 하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지문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일단 이게 틀렸습니다.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서류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소상의 취득가격이 과세 표준된다 이러면 틀려요.
시가총액하고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높으면 시가총액으로, 시가총액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이게 높으면 이 가격으로 1억 2천.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보다 이게 만약에 낮으면 이제 그 시가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일단 두 개 부분이 틀렸고요. 5번 자 정답입니다. 1번 보시니까 취득세 과세 흡수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요.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 뭐로 한다? 연부 금액.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흡수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보다 신고하는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정답들을 다 대부분 잘 맞히셨는데 1번 고른 사람도 있었고 한 분 계시고 2번 고르신 분도 계시는데 보세요.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비용을 말합니다. 즉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해 간접 비용도 포함합니다. 자, 맞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 있는 취득이죠. 국수 공판법 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맞고요. 자, 4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죠. 시가편에 관계없이. 그런 거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4번. 5번 정답입니다. 18번 문제를 많이 틀리셨어요, 여러분.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죠? 다만 연부를 취득했을 때 뭘 과세 표준해? 연부금액. 가로 안에 보니까 매회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첫 해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되면 어떤 거? 8억 원. 그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계약상 금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아닙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상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요약집 29페이지 상단에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니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자 신고에 의하나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뭘 과세 표준하고? 시가표준액. 3번 또 반복되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객관적 취득이니까 이것도.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렇죠? 밭에서 지목이 변경됐을 때 증가한 가액. 근데 다만 5번에 위 사의 경우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이 든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하고? 든비용으로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도 조금 틀리신 분들이 꽤 되네요. 개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경우에 각각 신고용에 대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는 옳은 거 그랬습니다. 거래 내용 시가 5억 원, 시가표준액 4억 원, 신고가액 3억입니다. 신고용, 기업번, 개인 간 매매로 취득하여 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근데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해야 돼? 시가표준액. 그래서 기억 유형에서는 뭘 과세표준합니까? 4억 원, 시가표준액 4억 원을 과세표준하고. 예? 자, 근데 니은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적인 취득이죠. 그러니까 국수공판법 부. 그러니까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표준해?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니은의 유형에서는 뭘 과세표준한다? 3억 원. 신고가액 3억 원으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까 나올 거라고 수업에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정규 수업 시간에. 그래서 2번 정답이고 20번 문제도 좀 틀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응용 문제다 싶으니까 조금 틀리신 것 같은데 20번 문제 봅니다. 계산 문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야, 안 되겠다. 이거 계산 문제 통과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20번 문제 봅니다. 법인이 6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목 변경 공사를 함으로써 1억 원이었던 토지 시가표준액이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 법인이 부담하는 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랬습니다.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됩니다. 뭘 과세 표준합니까? 6천만 원이요.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든 비용이요. 여기서는 6천만 원 든 비용이 과세 표준입니다. 2번 정답이죠, 여러분들? 네. 20번, 2번 정답입니다.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좀 틀리셨는데 지방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자, 오르면 O, 틀리면 X요. 자, 기억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가 과징가세액을 지자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확정돼? 신고하는 때. 맞죠, 여러분? 네. 2번, 니은번, 재산세는 그 과세금과세액을 지자체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런 애들은 결정하는 때. 맞습니다. 디귿번도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짝이잖아요. 그죠?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처럼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고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입니다. 디귿번 틀렸죠, 여러분들? 네.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리을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그 과세에 표준되는 소득에 대하여 자,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가 확정되는 때 자, 지방소득세 예, 요때 세액이 얘도 확정됩니다. 미음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죠. 특별징수합니다. 그럴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절차 없이 그 세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인지세도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면 납세무가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된다 했잖아요. 요거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또 한번 보세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근소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죠. 함께 떼서 세무세 냅니다. 그러면 국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근로소득세 납세무자는 근로자인데 자 월급 줄 때 애초에 징수의 편의가 있는 사업주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해서 사업주가 애초에 월급 지급 주면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떼서 세무세 냅니다. 국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그러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내죠. 지방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해? 특별징수. 됐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 근로소득세 같은 국세는 원천징수요. 징수 방법. 그럴 때 자 여기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근소세에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무가 성적으로 성립하고 근로소득세 10만 원이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이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이 소득을 과세에 표준해서 약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니까 이미 세액은 10,000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1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절차 없이 납세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면서 얘도 납세무 성립하는데 세액은 이미 10,000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동 확정되는 조세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징수나 부과하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이렇게 인지세라든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10,000원 확정돼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학자들이 자동 확정되는 조세다. 이런 거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어요. 아이고 지난주에 어디서 배웠냐면 여러분요 자동 납세무 확정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3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번 자동 확정이요. 13페이지 요약집 13페이지 양가로 3번 자동 확정에서 동그라미 1번 납세무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대로 세액이 확정되는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나 그 과세에 표준되는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인지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10,000원 이렇게 확정됩니다. 이런 걸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동 확정이란 표현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시고요. 이런 게 자동 확정되는 조세다. 그래서 신고하거나 결정한 절차에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음번 21번 문제로 오셔서 미음번 요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어떤 거 하나만 틀렸어요? 디귿번 하나만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틀렸어서 또 한 번 출제한 건데 틀리신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확히 이제 아셨죠, 여러분? 이제 다음에 괜찮아요. 아직 시험장에서만 안 틀리는데 시험장에서만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근데 틀린 문제는 항상 오답 노트 같은 게 중요한 게 이렇게 틀린 문제는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특히 두 달 후에 다시 한번 보잖아요. 또 틀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22번 문제도 자, 좀 틀리셨어요, 여러분들. 22번 문제 봅니다. 자, 토론 이따 하고. 자, 다음 각 항목은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몇 개인가? 이것도 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맞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그 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해서 예, 납세무 성립하는 때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소득을 지급받는 때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매년 6월 1일 맞잖아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과세기준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맞잖아요.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러면 틀리고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이렇게 해서 취득세 맞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니까 그때 달라요. 뭐예요?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맞잖아요. 농특세는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 다음에 가산세는 법정 신고납부기간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러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수정시고 성립한다? 예? 그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약집 몇 페이지 하면 13페이지에 보면 요약집 13페이지 가산세 위에 상단에서 표에서 가산세 네 번째 칸인가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지. 그죠?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 어느 때 납세무 수당적으로 성립하느냐? 예? 그러면 신고납부무 불이행할 때 아닙니다.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하는 때를 말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냐?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등기 등록하는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 자꾸 눈에 익혀서 22번, 21번 이렇게 통해서 눈에 익혀두시고, 그래서 올바른 것은 기역번 옳고, 디귿번 옳고, 리을번 옳고, 미음번 옳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니은하고 비읍번 틀렸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틀리셨는데, 자, 틀리신 분들 계시는데, 23번 문제도 지난주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들으신 분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올해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지방세,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기한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금과 가산세에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세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결정 통지 전까지, 거기서 날아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자, 2번 봅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정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깎아주고,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20% 깎아줍니다. 이거 완전히 틀렸네. 과소신고 가산세는 수정신고가 신고기한 내 신고세 제출한 자가 적게 신고했을 때 뒤늦게 자수해서 강명 찼습니다. 그럴 때 수정신고가 불성실했을 때가 과소신고 가산세지, 기한후 신고는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를 감면해 줍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예요.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원래 20%인데 거기 절반을 깎아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를 감면해 줍니다. 자, 그래서 답을 맞추라고 아주 제가 답을 맞추라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틀리신 분들은 정확히 다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감면. 3번이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했다 그러면 수정신고는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20% 감면.
1년 초과 2년 내 수동 신고하면 과소신고한선수 몇 프로? 10% 감면. 이런 거예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거, 이런 것들, 수동 신고에 관한 거. 자, 요약집 우리 18페이지 12번 테마, 요약집 18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약집 18페이지, 요약집 18페이지 12번 테마에 기한 후 신고, 수동 신고, 다시 한번 거기 가산세 감면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문제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문제로 옵니다. 문제 23번 문제 4번 지문에 보니까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없다. 자, 기한 후 신고든 수동 신고했을 때 이거는 신고에 관한 거잖아요.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신고에 관한 거니까 얘들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둘 다.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고. 23번 문제 5번 지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인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는 기한 후 납부할 세액인자는 기한 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옛날엔 동시에 납부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동시에 납부 규정은 삭제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12번 테마 요약집 18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한 후 신고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4번 문제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4번 문제 많이 맞췄어야 되는데 조금 틀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4번 지문 고르신 분들이 조금 계시네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요. 이거는 지난주 문제입니다. 지난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심판 청구. 그래서 이거 요약집 17페이지 11번 테마 요약집 조세 총론 요약집 10페이지 11번 테마 조세 총론 11번 테마 참조 요약집 17페이지 참조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4번 고르신 문제 맞으신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그리고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예요. 1번 이의신청은 처분 있으면 안 날로부터 자 언제까지 제기한다? 90일. 우리가 이의신청이든 심사청구든 심판청구든 이런 것들 자 조세에 관한 부당한 처분 있으면 안 날로부터 다 며칠 내 청구해야 된다. 청구기간은 90일. 90일 내 청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맞고요. 2번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할 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내 심판 청구해야 한다? 청구는 다 청구기간은 다 며칠입니까? 90일입니다. 3번이요. 심사 청구를 거친 후에도 90일 이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조세관에서 여러분 보세요. 조세관에서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조세관에서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불복 청구인은 이의신청 제기하는 먼저 권리구제에서 부당한 처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지방세 같으면 시장군수한테 제기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심사 청구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도 구할 수 있고 또 감사원의 심사 청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되면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요 이의신청은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꼭 거쳐야 되느냐? 이의신청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임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구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냥 이렇게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다 며칠 내 제기해야 된다? 다 90일 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내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90일.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포인트가 다른 거는 다 지금 시험에 막 지문에 다 나왔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데 이 권리구제에 관해서 중요한 건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있다 그러면 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중복 청구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심사 청구도 받고 뭐 90일 내에 심판 청구도 받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요한 건데 아직 안 나온 건 저거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봅니다. 4번 고르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4번 보세요.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일단 집행 막기 위해서 이의신청 제기하고 심판 청구하고 시간 질질 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며칠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어요. 이거 실전에서는 60일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고 5번 이의신청인이 재 등을 입어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며칠이요? 이건 14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3번 지문이 아직 안 나온 중요한 지문입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상장법인 설립 시 50%의 주식을 취득한 강배움 씨는 그 이후 다른 주주로부터 30%를 더 취득함으로써 80%에 대해서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자, 그 후 3년이 되는 때 20%를 처분했다가 그럼 몇 프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60%로 줄었다는 얘기네. 자, 그랬다가 그 다음 연도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10%를 다시 취득했습니다. 60이었다가 몇 프로가 된 거예요? 70%. 자, 그랬을 때 몇 프로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가 나왔습니다. 요약집 23페이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약집 23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취득세 테마 2번 요약집 23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 봅니다. 틀리신 분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봅니다. 자, 먼저 지금 요 문제에서 법인 설립 시에 몇 프로요? 50%.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그랬다가 3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설립일 이후에 몇 프로가 됐대요? 80%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요때 과세되는 지분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80% 전체 과세하고 과점주 아니었다. 50%는 과점주 아니죠? 과점주란 자는 주주 1인구와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지.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닙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80% 전체 과세하고 그 다음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 지금 몇 프로를 양도했어요? 20%를 양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프로가 됐어요? 60%. 그랬다가 지금 몇 프로를 더 추가 취득했대요? 10%를 추가 취득했대요. 또. 그래서 몇 프로가 된 거예요? 지금 70%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감 변동할 때는 과점주주인 상태 주식 증감 변동할 때는 요 지분이 증가된 날을 60에서 7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비율을 몇 프로입니까? 요 사례에서 80%.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 80%.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증가가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는 건데 8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증가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과세되는 지분비율은 몇 프로다? 0%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감 변동하는 거하고요. 아까 정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하고 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아까 정규 시간에 수업 드린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증감 변동하는 것과 자, 요런 거 60%였다가 주식을 양도해서 40% 과점주주 아니게 됐다가 다시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습니다. 요때 과세되는 지분비율은 몇 프로냐 그러면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어떤 거가 과세합니까?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몇 프로 과세합니까? 60에서 70%, 증가분 10%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올해 2018년 개정세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개정세법 내용을 해석으로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60%였다가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게 됐어요. 0%. 단 한 주도 안 갖게 됐다가 70%가 됐다. 이때는 자, 과점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을 때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단 한 주라도 있었어야지 단 한 주도 없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이 규정을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60에서 70% 이거 비교하는 거 아니라 무조건 몇 프로 과세합니까? 70%를 과세합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요거하고 여러분이 비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봅니다. 26번 문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한 해당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요약집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집 25페이지 납세무자 04번 테마, 요약집 취득세 04번 테마, 요약집 25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집 25페이지 맨 하단에.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틀리셨네. 그래도 2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 봅니다.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배우자 식구민속 간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유상 취득한 거로 보는 경우죠. 취득자 소득 입증되니까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된다. 그죠? 힘내시면서 2번이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물 변제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이거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부동산 취득했다.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샀는데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담보 대출받아서 샀다거나 입증되거나 대가관계 입증되죠. 또 4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신관소득금액 또는 상속 수증재산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장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으로 아버지 부동산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대가관계 입증되죠. 그 다음에 5번 기타 위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재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런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자, 요건 아니잖아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물 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대가관계 입증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 2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잘 맞추셨네요.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자, 보니까 다음 중 취득세 과세 표준의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동그라미 1번 지목 변경으로 토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자, 지목 변경의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죠. 2번 선박실한 기장비 종류를 사실상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죠. 3번 건축물의 부수되는 시설물을 1종 이상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개수의 경우입니다. 건축물 개수의 경우에요. 개수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죠.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하거나 개수한 경우.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5번은 자, 어떤 거냐면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에요.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한다? 증가한 가액. 의제취득 간주취득이고 5번만 건축물 신축 재축이니까 얘는 뭐예요? 원시취득. 그래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그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일체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여러분 몇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냐면 표에 아까 요약집 30페이지 취득세 07번 테마 특수한 경우 과세 표준에서 건축물 자, 우리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 사용기장비, 선박, 종류변경 가액의 증가, 이런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뭘 과세 표준한다? 증가한 거예요. 근데 거기 요약집 30페이지 그 표에 보니까 건축물 건축, 신축과 재축은 실지 취득의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 즉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 일체가 과세 표준인데, 자, 증축이나 개축, 개수 등의 경우는 뭘 과세 표준한다?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이고 신축과 재축은 원시취득입니다. 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의제취득, 간주취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이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역시 많이 틀렸습니다. 자, 계산 문제라고 그래서 사례 문제로 많이 틀리셨는데 30%분만 맞히셨는데 잘했어요. 28번 문제는 공인중개사 옛날 14회 시험 때 문제 출제됐던 것을 살짝 바꾼 거예요. 공인중개사 14회 시험 때 출제했던 문제를 살짝 바꾼 건데 이런 형태로 옛날 세법은 이렇게 계산 사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옛날에도 한두 문제는 가끔씩 이렇게 막 의의 범위에서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 시험에. 14회 시험 때 뭐 다른 지문은 굉장히 단답형이고 짧고 지문도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 옳은 거 그랬습니다. 누가 취득하는 겁니까, 여러분? 개인이 취득합니다. 계약 내용 분양가액은 5억 2천만 원이고 건물분 부가시세가 여기에 2천만 원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안 해요. 우리가 국수공판법
부, 객관적인 취득, 법인과의 거래로 거래가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니까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한 경우에 있어서 이때 자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억 2천에서 2천만 원 어떻게 돼? 빼요. 그러면 취득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이 되고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이요. 부가가치세는 여기 제외되어 있습니다. 건설자금이자 500만 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하네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현할 때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고. 예? 자, 요약집 31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 지금 계속 보세요.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고 취득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용역비 수수료 이런 거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중개 수수료 같은 것도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체료 할부이자 300만 원인데요. 자, 보니까 연체료 할부이자 누가 취득해요? 연체료 할부자는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누가 취득합니까?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법은 바른 거니까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요약집 31, 32페이지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는 말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포함되는 것에 그 말이 없으니까 등록면허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은. 그러면 자 5억 원하고 취득하는 직접 비용 5억 원하고 간접 비용 건설자금이자 취득에 필요한 취득하는 데 들어간 수수료 자 100만 원 합치니까 5억 얼마? 600만 원이 취득 가격이 됩니다. 5억 600만 원이요. 5억 600만 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딴 거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 따져가지고 포함되는 거 가격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풀면 돼요. 한 번만 이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는 거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나왔을 때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맞히시면 되고요. 29번 문제 봅니다. 29번 문제도 많이 틀리셨어요. 자,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문이 길어서 틀리신 것 같아. 1번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잖아요. 아까도 나왔었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2번 상속 개시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재분할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본다. 틀렸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요약집 26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26페이지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의제.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동생한테 좀 더 주잖아요. 상속재산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분할을 됐다가 나중에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요. 자, 이거 얘기했습니다. 자,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다가 갑을병 공평하게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합니다. 각자가.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 상속으로 분할로 취득했다. 상속으로 취득한 거죠.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각자가 갑을병 각자가 납세자고.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 마음 착한 큰형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울적해 소주 한잔 하다가 동생들 을한테 우리 둘이는 먹고 살만한데 막내는 좀 그러니까 좀 더 주자 어쩌고 그래가지고 좀씩 더 주잖아요. 자,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 이 종전 지분보다 늘어난 사람은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로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거기 요약집 우리가 26페이지 두 번째 칸에도 나와 있지만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분할로 취득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원칙은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요거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는데 다만 요 재분할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인데 29번 문제 2번 지문은 자 뭐라고 바꿨냐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왜 대답이 없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이 29번 문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3번 지문 차량계 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나 선박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의지하고 5번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고 30번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많이 맞히시긴 했는데 30번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인데 지문이 엄청 길었죠 작년에? 네? 그랬잖아요. 그냥 지문이 길어가지고 지뢰 포기한 분들도 계시는데 작년에 무지막지하게 길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요. 자 그렇지만 답은 여러분들이요. 답은 저한테 배운 분들은 쉽게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4번 지문 볼게요 여러분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는 조합원에게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에 토지를 취득한 거로 본다. 본 순간 소유권 이전 고시일 환지 처분 공고 이런 거 나오면 뭐 다음 날 이럴 거 항상 기억하라고 그거 쏙 빼서 바꾼다고 맨날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자 그래서 문제 이렇게 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은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옳은 지문들입니다. 취득시기.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뭐 또 잘 맞추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취득세 세율 어려운 거 하죠? 다음 주에는 취득세 세율 또 취득세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4, 5월 과정에서 좀 안 배웠던 것들도 추가해서 배우는 게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완벽하게 이제 쫙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풀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안 배우 어떤 모의고사를 치든 간에 안 배워서 이제 문제를 틀리고 그러죠. 낯선 지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안 배워서 틀리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 이제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보더라도.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 꼭 함께 시험 보시고 또 수업 듣고 시험 보고. 아셨어요, 여러분? 자, 힘내시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